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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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예, 이제 휴먼카이드 마지막 편, 예, 비대칭적인 전략. 예, 이 부분 오늘 다뤄볼 건데요. 예, 여기서도 뜨거운 감자 얘기가 나옵니다. 제가 한번 이 요약을 해봤는데, 마태복음 5장 수훈에 나온 얘기인데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.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. 예, 이게 참 수긍하기 좀 쉽지 않은 얘기를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면서 이 얘기를 끌어나왔는데요. 결국에 이제 테러리스트, 뭐 우리 또 혐오와 불평등, 그리고 뭐 참호에서 나온 병사들을 예를 들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결국에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옳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나눠볼 텐데, 예, 김영주 교수님 이게 왼편 뺨을 대줄 수 있을까요? 그 한번 뺨 한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? 뺨 한번 오지게 맞으면은요, 하늘이 노랗고 막 별이 진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. 네. 고등학교 때, 그때는 뭐 이제 학교 폭력이 선생님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본 기억이 나는데요. 내가 선생님이니까 참았지, 친구가 만약에 항상 그렇게 했다. 그러면 뭐, 그때 제 손에 뭐 칼이 있거나 이런 게 몽둥이 없는 게 다행이지,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정말 이 한 대 맞고, 이쪽도 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인의 경지에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당장 보면은,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눈에는 눈 곱하기 뭐 4나 5 정도 디터런스 이펙트, 억제 효과가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갚아주겠다.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뭐 끝없이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러다 누구 하나가 이제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으면은 자빠지겠죠.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은 한쪽에서 참는 길밖에 없다. 지는 게 이기는 거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힘들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우리 김대열 교수님은 아마 뭐 뺨을 내주실 것 같아. 성선설이라서. 나는 안 맞아봤어요. 한 번도. 그러니까 맞을 짓을 안 하셨구만. 한 번도. 저는 이제 옛날에 권투를 했기 때문에 뺨을 딱 때리면 피합니다. 권투하고 금도를 했기 때문에 얼굴은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맞을 때를 안 가죠. 아하. 그런 사람. 가만히 있는 데를 아예 가지 않으시는. 예. 그래서 착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죠. 근데 당구 치실 때 보면은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시던데. 승부욕 없어. 잘죠. 내가. 어제 결승까지 가자고 하셨잖아요. 결승 안 하려 그래서 그렇지. 승부를. 김들 교수 승부욕 자극하지 마세요. 한번 하면은 끝장을 보시는 분인데. 편집을 해야 편집을.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에 6개를 하이런을 딱 기록하고 나서 20개를 한 번에 썼거든요. 순간 덜컥했죠. 실수했다. 돛대를 하나 남겨놨어야 되는데. 이 황준호 PD 이거 편집 안 할 것 같아. 지금 편집 안 하려고 일부러 지금 자꾸 이거 집어넣는 거. 여기에 오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. 앞에 사부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사례도 있다.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. 이게 저널리즘으로 해가지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자꾸 이게 사례를 갖다가
이게 일단 믿어라. 그런데 그 네가 믿는 게 네 혼자가 아니다. 이걸 믿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비대칭적 전략에서 이걸 왜 넣느냐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제 성선설로 살라 그러면 10가지 원칙이 있다. 요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 기초 작업이에요. 기초 작업인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 이야기를 못 하니까 뭐 석가도 이야기하고 뭐 예수도 이야기하고 뭐 많은 성현들이 이렇게 했고 또 마하트마 간디고 뭐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비폭력 운동으로 해가지고 성공했지. 응? 폭력으로 해가지고 눈에는 눈, 귀에는 귀 해가 대칭적 전략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대칭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한 30, 50년 그 전체 1990년부터 90, 2000, 2010, 2020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갖다가 쭉 이렇게 투쟁을 갖다가 연구를 한 그 학자가 있죠.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한 그 혁명은 50% 이상이 성공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방식은 26%밖에 안 되더라. 그래서 이 비폭력으로 그래서 비대칭적 전략이 괜찮다. 그 뭐 테러리스트와 뭐 차 한잔 이거 옛날 뭐 그 IS죠. IS 이슬람 국가 거기에서 이제 좀 자원해서 가는 아이들 갈라는 아이들 잡았을 때 뭐 감옥소에 안 가두고 데리고 가갖고 차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카운셀러 하나 붙여가지고 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, 엄마가 있다. 니는 나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 할 만큼 니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. 뭐 이런 걸 깨우쳐 주니까 테러리스트가 차 한잔 먹고 저것만테로 돌아갔다.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.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김영철 교수님 한 것 같이 이렇게 마음에 썩 들어오진 않아요. 이게. 아니 테러리스트를 그렇게 회심시키는 거는 좋은데 걔가 왜 애당초에 자살폭탄 하겠다고 나왔겠어요. 그 성악적으로 그 애들을 갖다가 유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는 모릅니다. 자살폭탄해서 그런 데죠. 예. 자살폭탄에서 저 세상 가면 아주 예쁜 처녀 16명이 니를 기다리고 있다. 이것도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. 내가 그 진위를 갖다가 서방 언론들이 가짜 뉴스 많이 한다고 또 알려져 있으니까 알저지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CNN도 하고 뭐 다 한다니까 뭐 어디까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만 걔들은 또 성악적으로 나오는 거지 뭐 그냥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네 이웃을 위해서 네 한번 목숨 바쳐라 그러면은 안 통하니까 안 통하죠. 16명이 기다리고 있다. 근데 뭐 난 안 갈 것 같은데요. 16명 힘들다. 네. 자,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뭐 사실 보면은 국합, 배드캅 다 아시잖아요. 그죠? 여기 지금 이제 국합 얘기만 나오고 배드캅 얘기는 안 나오는 셈인데 실제로 이 CIA나 이런 데서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늘 국합이 있는가 하면 뭐 물론 국합한테 자백을 하죠. 근데 국합이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건지 배드캅이 무서워서 자백을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 뭐 배드캅 얘기는 안 나오고 국합 얘기만 나오니까. 여기서 이제 비대칭적인 전략에서는 이제 황금률, 백금률 이야기 나옵니다. 그렇죠. 황금률, 백금률 이야기 나오는데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테러리스트와 차 한잔은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, 그 다음에. 깨진 유리창. 예, 깨진 유리창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. 아니, 깨진 유리창 그 실험한 사람이 누구요? 제임스 큐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. 로지 켈리너. 그 사람이 오리지널 예. 된 겁니까? 아니면은?
이게 그 사회심리학자죠. 예. 똑같은 범죄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이 짐바르도예요. 짐바르도. 필립 짐바르도입니까? 짐바르도입니다. 짐바르도가 문제가 있네. 예, 짐바르도가 뭐 어쨌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이제 중산층 그 마을에서 차를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세워놔 봤어요. 그냥 뭐 어떤 일이 성악설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가 망치를 들고 가갖고 그 세워놓은 차 유리창을 부숩니다. 그랬더만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거 스트레스 푸는 창갑다 싶어가지고 차를 박살을 내놔요.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봐라 이거 내가 이게 나놓으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깼더만 사람들도 안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와가 했다. 이런 이제 논문을 씁니다. 이걸 보고 윌슨이 딱 보고 이거 깨진 유리창이구나. 이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론을 만듭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뭐 하느냐 하니까 이 멜콤 크레드웰이 자기 책에다 소개를 하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하니까 또 이걸 갖다가 실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걸 갖다가 뭐 했느냐 하니까 뉴욕 교통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이제 윌리엄 브렌튼이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갖다가 신봉했느냐 하면은 그 크레드웰의 저서 터닝 포인트에서 호평을 받고 나서 이제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복사를 해가지고 지 부하들한테 계속 나눠줍니다. 계속 나눠주면서 뭐 하느냐 하니까 무임승차자를 체포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기 전보다 5배를 체포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1994년도에 경찰국장이 돼가지고는 아주 사소한 범법 행위를 갖다가 벌려도 무조건 체포를 해요. 그러는데 이게 뭐에 또 근원이 되느냐 하니까 우리 그 뭐 손흥민 그 축구 선수 축구하기 전에 무릎 꿇잖아요. 그죠? 무릎 꿇는 게 뭡니까? 그게 The Black Lives Matter. 그죠?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. 이런 거잖아요. 그죠? 그걸 한 그 기본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. 그래서 이게 있고 나서 근거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래가지고 최근에 했던 게 누굽니까? 그 죽은 사람 조지 플로이드.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The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나왔고 조지 플로이드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? I can breathe. I can breathe 그랬죠, 그죠? 그 말을 조지 플로이드가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이 I can breathe 하고 죽은 사람이 2014년 에릭 가너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까치담배를 팔다가 잡혔어요. 낫담배를 갖다가 팔다가 그 아주 진짜 영세한 사람이 하는 건데 잡아가지고 경찰이 목젖을 딱 눌렀을 때 I can breathe 하면서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아주 잡범들을 갖다가 막 잡기 시작하니까 이 잡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아이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그 미국 경찰의 과잉 대응을 하게 된 그 이론적 배경이 된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. 가만 놔두면 범죄가 전염이 된다. 그러니까 유리창이가 빨리 안 고쳐놓으면은 차 박살 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잡범들 미리 안 잡아놓으면은 점점 더 무질서한 사회가 올 거다. 그래서 강력한 공권력으로 대응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뭐 같이 담배 피우고 뭐 노상 방뇨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놔놓으면 나중에 살인도 되고 마약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. 이런 걸 갖다가
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. 그래서 전 세계에 수감자 수의 25%가 미국에 있다고 해요.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처음에 나왔던 노르웨이의 교도소와 비교해서 미국의 그 교정 제도가 완전히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성악설에 기준해가지고 많이 잡아들이잖아요.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그런 교정 제도도 되게 엄하게 사람을 감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재범률은 더 올라가고 막 이런 거죠. 예, 그래요. 그랬는데, 예. 말씀하세요. 미국도 노르웨이 교도소 같이 할 수 있었대. 네. 그게 언젠가 하니까 그 케네디 죽고 그 대통령 된 사람 있죠. 린든 B 존슨. 네. 1965년도에 7월 23일이네요. 그때 범죄학자 19명을 모아놓고 미국 법 집행 체계에 대한 비전을 갖다 만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하니까 교도소를 정말 노르웨이 교도소 같이 만들었어요.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미래의 교도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랬다고. 그랬는데 여기에다 초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짐바르도야. 그게 1960년대 후반 6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73년도 2월에 짐바르도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해버려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요. 1974년 마틴슨 보고서가 나와요. 네. 마틴슨 보고서가 뭐냐니까 NYU의 사회학 교수인데 로버트 마틴슨이라는 사람. 이 사람도 이제 뭐 했는가 하면은 민권 운동하다가 한 39일 동안 감옥소에 같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교도소가 굉장히 안 좋은 데라는 인상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넣어놓으면은 이 재범률이 줄어드느냐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결과는 줄어든다고 나왔거든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주목을 안 하니까 이 논문에 이게 그 736페이지나 되는 논문에 요약본을 딱 쓰면서 언론에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거 교도소 필요 없다. 그래서 짐바르도도 그랬대요. 이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도소가 인간을 갖다 참혹하게 만드니까 교도소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. 교도소 자체를 없애라. 교도소를 그렇게 뭐 감옥같이 만들지 말고 교도소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라.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강경파들이 그걸 갖다 그냥 탁 물어버린 거예요. 성악설을 가지고 있는 강경파들이. 그래서 악한은 계속해서 악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영원히 격리시켜버리라. 이런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살하잖아요. 자살해요, 자살. 자기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사실은 이거 요약본 그 잘못된 거다. 교수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럼 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그 개소리였다. 그래 이야기해라. 그러고 나서 지가 이제 수정 논문을 씁니다. 이게 잘못된 거다 이랬는데 학자적 양심으로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. 아무도 안 실어주고 이러니까 자살했대요. 투신 자살했대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공리주의 김현철 교수님 공리주의 잘 아시는데 랜덤이 만든 그 파노티콘 그 교도소 그게 아직도 현재에도 그 교정시설 계속 그런 컨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더 좋은 이제 그런 기존의 교정시설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다가 이 마틴슨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계속 그 안 좋았던 교정시설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도가 멈춰진 거죠.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들이 사법제도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그냥 딱 격리시켜서
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징벌적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고통을 줘야 된다. 그러니까 고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절대로 감옥이 편안해서는 안 된다. 좀 뭐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.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교도소 코렉션 퍼실리티라고 프리즌에서 코렉션 퍼실리티라고 이름 바뀐 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자들의 역할이거든요. 그들을 갖다가 거기에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돌아와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. 그게 역할이다. 교화될 수 있고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 뭐 이것도 일종의 성선설이죠. 긍정적 대우를 해주면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공리주의들의 입장이고 벤담이 얘기한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. 그게 뭐냐면 페노티콘이라는 게 이제 뺑 둘러서 이렇게 그 원형으로 네. 감방들이 있고 중앙에 감시탑이 하나 있는데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다 모든 방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피감시자는 감시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건데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다. 개인의 아무리 죄수지만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. 라고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 번도 벤담이 제창한 페놉티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교도시설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없습니까? 한 번도? 네, 없습니다. 이제 만약에 현대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. 그 개별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깜빵 하나하나에다가 CCTV 다 달아놓은 그런 식인 거죠. 현대판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. 근데 그거는 이제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유치원에 지금 CCTV를 다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? 성선설입니까? 성악설입니까? 성악설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성악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브레히만이 계속 뭐 꿈속에 살고 있는지 한 네덜란드에 살고 있으니까 땅보다 더 낮은 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지 뭐 계속 꿈꾸는 얘기, 몽환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걸 그렇게 그냥 탁 물리치기에는 믿어보라니까. 믿으면은 이런 천국이 옵니다라는 이제 지금 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감시 감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선설적인 믿음을 주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지상의 천국이 온다. 이 얘기를 김두열 교수는 믿는 거죠. 믿습니까?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을 바꾸면은 온다는 거죠. 생각을 바꿔라. 생각을 암만 생각을 바꿔도 이 지상에서 천국이 옵니까? 아니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. 이런 얘기. 좋습니다.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과도하게 불신해서 가는 곳마다 CCTV 다 하고 감시 감독하면은 굉장히 숨이 막히는 삶을 살겠죠.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퍽치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전봇대에다가 CCTV 달아놨더니 그 밑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확 줄은 것도 사실이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애를 하나 잡았어요. 왜냐면 이 후라시 라이트를 안 켜고 전조등 안 켜고 얘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찰이 잡았더니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.
그러니까 마약 배달하는 애들이 밤중에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한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밤에 후라시 안 켜고 자전거 타고 간 애들을 잡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마약들이 잡히는 거예요. 물론 인권에 대한 과잉 당속이라고 하는 불평불만들이 나온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마약이 전달되고 있는 통로를 잡은 것도 사실이고 1980년대 때 뉴욕 맨하탄은 제가 그때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그야말로 뭐 범죄가 대낮에도 활기를 치던 데입니다. 어디 골목 하나 잘못 들어가면 바로 목에 칼 들어오고요.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빨간불에 서 있으면은 갑자기 그냥 유리창에 딱 한 놈이 앞에 막아서고 옆에 운전석 유리창 와가지고 망치 딱 들고 서서 돈을 주든가 아니면은 깬다 이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뉴욕의 질서를 굉장히 많이 잡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. 물론 이제 그 인종차별적인 것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옹호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결국은 이 성선설 성악설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다 움직여야지 성선설 일변도로 가거나 성악설 일변도로 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.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필요하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필요하다.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. 마부가 한 명 있었어요.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. 나는 이제 채찍 없이도 말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. 그 당신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나는 당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 왜 그 만화 보면은 낚싯대 끝에다가 당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그거 먹으려고 막 뛰고 그러는 거 네. 보신 적 있죠? 황준호 팀장이 보신 적 있죠? 네. 네, 그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마부가 당근을 앞에다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갑자기 말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. 그 어디를 갔었겠어요? 당근마트에 이 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얘기하면 안 되지. 당근밭을 지나가니까 이거 뭐 거기 지천에 깔린 게 당근인데 그 앞에 이거 한 개 들어가고 되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 채찍을 꺼내 들었다. 라는 얘기가 성악설의 대가인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뭐 한비자에 있었던 시절 진시황한테 진시황이라는 이 절대 군주의 권력을 지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각색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되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된다.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한 개만 가지고 하겠다. 브레이기만은 지금 뭔가 한 개만 갖고 하겠다는 것 같아. 이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히든카드가 이건가요? 뭐? 그러니까 나는 브레이만 보고 꿈 깨라.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호전몽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브레그만이 시대가 이래 됐는데 아직도 뭐 성악설을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너 현실주의자가 아니다. 비현실주의자다. 이런 얘기. 현실을 못 보고 있구나. 이런 소리입니다. 네. 글쎄, 브레인만이 어느 나라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.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그 청소년들인가요? 청소년들한테 뭐 100억인가 10억인가 뭐 돈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뭐 10년인가 뭐 감옥에 갔는데 뭐 100억인가 그걸 벌 수 있으면 갈 거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
100억인가 뭐 그 큰 돈이 생기면 한번 갔다 오고 다녀오겠다. 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. 근데 만약 노르웨이 교도소처럼 이렇게 좋은 교도소에서 10년 있다. 그리고 100억을 벌 수 있다. 그게 문제가 되겠죠?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. 이게 교도소가 제일 나쁜데 어디겠어요? 어느 교 밑에 있는 나라가 제일 교도소가 안 좋겠어요? 어느 나라 밑에 있다고요? 어느 나라 감옥이 제일 안 좋겠어요? 어떤 나라? 뭐 기독교, 이슬람교, 불교. 아, 종교. 예.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도소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데. 우리나라 교도소는요, 불을 안 끕니다, 불. 합방은 절대 불을 안 꺼요. 그래서, 그래요? 예, 잠을 잘 안 재워요. 잠을.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. 교도소는. 항상 어느 나라 교도소인지 불 켜놔요. 불 다 켜놓고. 근데 미국은 끄는지 모르겠어요. 미국 교도소 내 안 가봐가지고. 뭐 우리나라 교도소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영창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영창 간 아이들 들어보니까 불이 굉장히 밝답니다. 잠을 안 재운답니다. 근데 이슬람교 그 교도소는 괴롭답니다. 이 감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앉지를 못하게 돼 있대요. 벽이 딱 이렇게 돼 있대요. 앉으면 이게 척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꼬부릴 수 못하게 돼 있답니다. 서 있게 돼 있답니다. 오. 얼마나 괴롭겠어요. 이게 깝깝하고 이러니까. 그래서 교도소가 열악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.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폭력이 옛날에 많았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. 이게 그 공간 스트레스 있잖아요. 작은 데다 사람을 많이 내놓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뭐 서열이 생긴답니다. 일진 뭐 이래갖고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거 확 펼쳐놓으면은 자유롭게 해놓으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. 그래서 이 브renton이 그렇게 강하게 뭐 사람들 많이 잡아넣고 뭐 해보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팩트 플리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다. 줄어들고 있다. 물론 이제 CCTV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도 잘 되고 안에도 그다음에 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지고 뭐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. 근데 또 문제가 뭐냐니까 언론이나 사회심리학자들 같이 또 조작을 한 거예요. 브renton이. 사람들은 잡범들을 많이 잡아라. 근데 강력범, 강간, 절도 이런 것들은 기소 안 되게 계속해서 뭐 증언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기소를 안 시키는 거예요. 그럼 통계치에 안 잡히거든요. 그래서 통계치의 허상으로 또 만들었다. 이래요.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니다. 그거 아니다. 그거 아니다. 그러니까 그거 믿고 굉장히 가혹해지고 막 교도소가 이렇게 됐는데 이 교도소도 그 집같이 만들고 아주 좋게 만들었더니만 재범률이 없어지더라. 이런 거예요. 뭐 이거는 이제 그때 뭐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인구는 뭐 3억 넘잖아요, 그죠? 네. 그렇죠. 예. 근데 이거 지금 이쪽에 지금 아주 좋은 교도소 여기 인구 얼마 정도 되죠? 노르웨이가 1000만이 안 됩니다. 1000만 안 되죠. 한 900만, 900 한 몇십만 될 겁니다. 700에서 900 정도? 900만 정도, 900 한 50만? 뭐 900만 정도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바로 자기 이웃으로 들어오잖아요. 바로 이웃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웃을 사나운 놈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올래? 그렇지 않으면은 니네들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데리고 올래? 이런 거거든요. 뭐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드는 돈이 한 7천만 원 든대요. 들어가는데 이게 재범률을 갖다가 줄이는 걸로 보면은 편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.
훨씬 더 많은 돈이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. 저도 이제 뭐를 지금 동의하냐면,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재범이 하지 않으려면은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. 더군다나 지금 뭐 그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데, 그 중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교도소는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요, 여러 명 같이 이렇게 모아놓는 그 단체 깜방에는 대개 동일 유형의 범죄자들을 모아놓습니다. 그 학교라 그러더라고. 대학원 코스 뭐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요.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, 뭐, 그럼 성범죄자들끼리 모아놓고, 그 다음에 뭐, 강도들끼리 모여있고,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. 들어가서. 그 나올 때는 이제 한계가 위야돼서 나오니까, 더 많은 걸 배운다고. 별 달고 나온다 그러더라고. 예. 거기에서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, 시니어들은요, 업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같이 모아놓는 데입니다. 그 나이가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뭐 경제사범도 있고 뭐 무슨 뭐 정치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여튼 이 뇌물수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예? 유니버시티네. 거의 유니버시티. 예. 그건 유니버시티네요. 확실히 그거는 뭐. 그 학과가 전공이 다양한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 전공 심화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교양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데, 하여튼 재범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, 사실 뭐 노르웨이 교도소만이 아니라 남미에 지금 내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인가에 가면 이 교도소 담장도 그냥 이슬람 하나하게 이렇게 허리춤 있는데 정도로 그냥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담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해놓고,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뭐 이렇게 증명서나 보여주면 들어가고 나오고, 아예 원하면 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살고, 그래서 그 감옥소 안에 학교도 있고, 애들 이제 가족이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, 그래서 그 안에 가면은 뭐 이게 자유롭게 막 어슬렁어슬렁 댕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,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우리나라부터 당장 시행을 하면 되겠죠. 황 PD 좀 정부에 한번 건의를, 법무부 교정국장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. 그래. 그렇게 하면은 불의 희만에 따르면은 비용도 굉장히 절감된다. 간수들하고 죄수들하고 카페테리아 같이 가서 줄 서서 밥 먹고 똑같은 밥 먹고, 그러면 뭐 지난해나 뭐 다 동질 의식도 같이 느끼고, 이런 그 감옥 또는 교도 시설을 한 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. 성송 쪽에 하든지 뭐.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5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비대칭 전략에서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칭 나쁘다는 사람, 성악이고 뭐고 간에 성악에서든지 성선에서든지 나쁘다고 하는 죄수들 어떻게 할 거냐. 거기에 대해서 그 유리창 이론 이런 거는 대칭 전략인데 이거 아니다. 비대칭 전략으로 노르웨이 교도소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. 이 성선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다. 그래서 미국 교도소 그 간부들이 가서 뭐 울었다 그러잖아요. 울었다 그러죠.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짐승 취급을 했는 줄 그동안 몰랐었다. 근데 미국도 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짐바르도 때문에 짐바르도가 결국에는 여기서도 어쨌든 그 사회 심리학에서 이 실험을 조작한 거네요. 그냥 조작한 거지. 망치가 그때부터 깼을 때부터 알아봤어.
아니, 그래, 이제, 물론 이제 그 조작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증명한 바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죠. 뭔가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의 길을 간다. 뭐 이런 정도는, 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라 그러면 깨고, 그 다음에 가서 깨는 것도 또 사람 시켜서 알바 시켜서 깨고 뭐 이랬으면 이건 완전 그다음은 조작인데. 조작은 아니죠. 그래서 내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면서 이 루소가 생각이 났어요. 루소의 그 에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. 애가 유리창을 깼단 말이에요. 깼으면 유리창 그 바로 갈아주지 마라 이러거든요. 왜냐? 그 유리창을 안 갈아주고 놔놓으면은 찬바람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스로 이거 유리창 깨는 건 나쁜 거구나.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좋은 거 있구나. 그래서 스스로 유리를 갖다가 갈아 끼우고 이럴 때까지 놔두라는 거거든. 그래서 루소가 이야기하는 깨진 유리창은 놔두라. 스스로 놔두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. 이런데 여기서는 막 깨진 유리창 바로 안 갈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게 깨진다. 뭐 이런 이야기거든. 역시 접근 방법이 좀 다르네요. 글쎄,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, 지금 루소는 바늘 도둑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도둑 안 그냥 돼. 지가 스스로 지발지리 가지고는 도둑 아닌 거로 된다. 이런 얘기인데, 글쎄요. 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례는 다 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 17장에서 뭐 이야기는 이런 거죠. 그러면 그 인종차별, 뭐 혐오 범죄, 뭐 이런 거 어떡하냐. 인간이 그 선하다 그러면은 뭐 까맣건 희건 뭐 니하고 친한 사람이건 안 친한 사람이건 다 한결 같아야 되는데 왜 끼리끼리는 모여갖고 서로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 어떻게 갈래?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인종차별 이런 문제도 뭐 이야기들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남아공 그 넬슨 만델라 정부 네. 이야기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미국의 인종차별. 미국의 인종차별에서 보니까 이 선원들은 인종차별이 없더랍니다. 그러니까 왜 인종차별이 없느냐니까 이 흑백이 같이 근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배에서 내려서도 별로 인종차별이 없더라.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차별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다르다는 게 같이 접촉을 안 해서 그런 거다. 접촉만 많이 하면은 뭐 다 좋은 사람이다. 인간 본성이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가혹하고 몰라서 이제 악해진 거지. 이 접촉만 많이 하면은 좋아질 거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접촉의 위력 뭐 이런 것들이죠. 이제 안보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예전에 영국하고 독일이 그 군비 경쟁을 할 때 이게 서로가 잘 모르고 접촉을 안 하니까 쟤네가 돈 벌어가지고 전함 사고 군비 늘리니까 우리 침략하려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계속 군비하고 막 이런 거 늘려가지고 계속 그 전략적으로 막 군수사업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끝이 없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. 그거는 이제 뭐 군산복합체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뎁당트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군축도 나오고 막. 네. 그러니까 결국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만하자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고든 올포트가 편견은 어디서 오는가,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, 여기서 이제 접촉이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좀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분열을 이용한 그 유럽에서 이제 예전에 분열을 이용해가지고 통치하려고. 그래서 이제 후투족하고 투티족, 아직도 그쪽은 아직 분쟁이 종결했다고 볼 수 없죠, 아직. 네.
그리고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뭐 로힝야족도 있고 사실 현대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이런 또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자는 접촉이 필요하다. 서로 몰라서 그런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서로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. 긴장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죠. 서로가 그 접촉을 끊고 있으면, 아니, 우선 뭐 실험 당장 해보면 됩니다.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. 네. 서로 말 한마디 안 나누고, 네. 한 5분만 서로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세요.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온갖 의심과 적개심과 분노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소통을 안 하면. 반대로 서로 둘이 만나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보고 그 웃으라 그러면은요, 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안 웃을 수가 없어요. 서로 딱 둘이 마주보면서.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서로 우호적인 만남을 자꾸 가지면 올라간다는 건데, 여기 또 동시에 반대의 얘기가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뭔가 그 안 좋았던 기억,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,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냥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. 근데 그게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. 왜냐하면 적에 대한 경계를 풀고 뭐 방심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당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런 이제 선조들은 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었고, 우리는 그냥 풀숲에서 바시락 소리만 나면 이거 무슨 뱀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,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, 뭐 뭔가 막 불안감이 솟는 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 많은 원숭이의 후손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접촉해서 뭐 나 잡아먹을 인간이 아니다, 나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이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, 전 동의합니다. 뭐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불필요한 적대감이나 갈등, 분노를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생존을 위해서 체득한 진화의 법칙이 지금은 사실 조금 반대적으로 오히려 우리를 또 분열시킬 수 있는 부정편향이 될 수 있는데, 어쨌든 접촉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. 그래서 18장도 보면은 참호에서 나온 병사들, 여기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뭐 담배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사실 그게 함정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. 근데 김대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믿어라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믿어서 나간 거잖아요. 나가서 서로 총 안 쏘고 실제 진짜 뭐 서로 캐롤도 부르고 뭐 접촉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겼다는 거를 신뢰로 이제 드는 것 같은데, 이거 보면은 사실은 또 성선설이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성선설이 어떻다고요? 성선설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고요.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. 그러니까 인간에게 성선적 요소가 있죠. 네. 우리가 뭐 악마입니까? 많다는 거지, 많다는 거죠. 근데 천사도 아니다 이런 얘기지. 지금 성선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까? 그렇다면 틀린 얘기고, 네. 뭐 성악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적 요소로 똘똘 뭉친 존재는 아니고,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선한 요소도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놔라 이러는 데에는 이제 그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
이 트렌치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세계 1차 대대전을 양쪽에다 참호를 파고 딱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진전하지 않는, 왜? 이게 뭐 진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 저쪽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괜히 그냥 먼저 공격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실제로 죽고 난 뒤에 그런 이제 깨우친 거죠. 아, 이거 뭐 상대방 그렇게 그냥 호락하게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피차간에 느끼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참호를 파고 딱 이제 너가 먼저 한번 공격해봐라. 우리가 받아주겠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이 보통 성공하려면 수비보다 최소한 3배의 병력이 더 많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막 딱 비슷한 숫자가 엉겨붙어 있으니까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좀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총 쏘는 놈은 야만인이지. 너는 크리스마스 안 지내냐? 이 미친놈들아.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낸다. 뭐 신교 국어들 간에 서로 자기 그 종교적인 뭐 모시는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장군들 레벨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. 얘들이 소위 말해 놀고 자빠진 거야 지금. 전쟁하러 나간 놈들이 전쟁 안 하고 놀고 자빠졌으니까 전쟁하라고 막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거를 놓고 인간 본성은 원래 착하다. 근데 그거를 지도자들이 위에서 그 자꾸 악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게 인간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뭐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에필로그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규칙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. 마지막 내시기로 이제 한번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까요? 그렇습니다. 지금 그 브레인 펑션이 지금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하는 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네. 마지막 10가지 규칙 이거는 하나하나가 몽환적인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질서에서의 현실주의인지 그걸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지 좀. 너무 늦었어. 이제 11시가 예, 되게 보니까 2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동력이 떨어지고 2시간 반 넘어가면은 햇 얘기 또 하고 막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성이 당이 떨어져. 필터링 없이 막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. 당이 떨어져. 네, 그럼 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